비린내 나는 옷은 절대로 세탁실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며느리가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30년간 생선 장사로 모은 8억 원을 아들 아파트 잔금으로 털어준 수님이 자신이 사준 그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생선 찌꺼기가 역겹다며 밥상을 싱크대 바닥으로 옮기는 며느리. 거실 화장실 사용을 금지당하고 창고 같은 작은 방에 갇힌 채 하루 15시간 무보수 노예 생활을 시작한 수님.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할망구가 곧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무서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사건의 단초. 박수님이 수산시장 안쪽 구석진 생선 손질대에서 마지막 조기의 배를 째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수님이 칼등으로 생선 비늘을 긁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칠복이 수님의 가판대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수님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정리하냐? 수님이 고개를 들어 칠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호놈 아파트 잔금 넣는 날이잖아. 마지막으로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지. 칠복이 수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들 집에서 편히 쉬겠네. 30년 고생 끝났구만. 수님이 손에 든 칼을 물통에 담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호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이었어. 은행에서 나온 수님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장고란에 적힌 숫자는 고작 13,000원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거금이 모두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입니다. 수님이 통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 진호. 다음 날 아침 수님이 이삿짐을 실은 작은 트럭을 따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32평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습니다. 수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훈이 분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수님을 향해 소독약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수님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소독이에요. 비린내가 워낙 심하시니까. 지훈이 수님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비린내 나는 옷은 절대로 세탁실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수님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수님을 거실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벽에는 A사 용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에요. 지훈이 종이를 가리키며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거실 화장실 사용 금지. 둘째,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 말 것. 셋째, 수님이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방은 어디냐? 지훈이 주방 옆 다용도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좁긴 하지만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수님이 문을 열어봤습니다. 창고처럼 좁은 공간에 간신히 싱글 침대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퇴근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님이 마주편에 앉으려 하자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 좀 어떻게 안 되나? 수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생선을 만져온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지훈이 수님의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 밑에 생선 찌꺼기가 끼어 있어서 너무 역겨워요. 지훈이 수님의 밥상을 싱크대 바닥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수님이 바닥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빨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만 하세요. 어머니 옷은 따로 손빨래로 해주시고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루 종일 수님은 집안일만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가 끝나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생선 구이를 내왔습니다. 지훈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분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부리던 아주머니예요. 친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지훈이 락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만진 그릇들은 다 따로 삶아야겠어요. 지훈이 그릇마다 락스를 부었습니다. 진호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눈치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수님이 손주를 안아보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애 몸에 생선 썩는 냄새 밴다고요. 지훈이 아이의 셔츠를 벗겨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도 버려야겠네요. 잘린 셔츠 조각들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뒤 수님이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수님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낡은 은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이다. 지훈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나는 고철이네요. 지훈이 가락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쓰레기 수거함에 던져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수님이 복도로 나가 쓰레기함을 뒤졌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이에서 가락지를 찾아냈습니다. 수님이 가락지를 품에 꼭 안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챕터 2 갈등의 고조. 진호가 상사들을 집에 초대한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수님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진호가 수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절대로 거실로 나오면 안 돼. 왜? 회사 부장님들이 오시거든. 비린내 때문에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봐. 진호가 수님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문이 안 열려. 진호가 복도에서 대답했습니다. 손님들 가실 때까지 그냥 있어. 방 안에서 수님이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진호와 지훈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을 드레스룸으로 바꾸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요양원 보낼 거니까.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연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수님이 벽에서 머리를 뗐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수님의 생선 칼과 장화를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비린내나 실컷 맡고 살아요. 수님이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30분 만에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진호가 방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집만 좁아지잖아. 수님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수산시장에 도착한 수님이 칠복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칠복이 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님아, 왜 이렇게 젖어서 왔냐? 칠복아, 며칠만 참고 한 구석 빌려줄 수 있냐?
칠복이 수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검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냐? 누가 이랬어? 수님이 손목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칠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진호놈 찾아가서. 안 돼. 수님이 칠복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그놈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을 거야. 같은 시간 지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가구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며 혼잣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지. 지훈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진호가 은행에서 나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님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요? 네, 어머니께서 허락하셨어요. 진호가 거짓말을 하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수님이 시장 안쪽 작은 건물에서 미스 김을 만났습니다. 미스 김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님 언니 며느리가 과거에 가짜 명품 팔다 걸린 적 있어. 정말? 합의금 3천만 원 물어줬다고 하더라고.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김아. 칠복이 시장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수님 앞에 1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칠복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수님 언니가 당한 만큼 갚아주자.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다들. 한 상인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빈 건물 있어. 거기 쓰세요. 수님이 밤마다 폐건물에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비린내를 없애면서도 맛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생선을 다루며 레시피를 완성해 갔습니다. 진호가 증권회사에서 나와 땀을 닦았습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해 담보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지훈이 화장품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더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아. 내일 시장에 가볼까? 이틀 뒤 지훈이 시장 입구에서 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수님이 작은 가판대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 발로 가판대를 찼습니다. 생선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소금물을 뿌리며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님이 흩어진 생선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챕터 3위기. 진호가 회사에서 모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눈물까지 짜며 효자 연기를 했습니다. 진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하지만 수님은 이미 최 노인을 통해 진호의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최 노인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홈캠에 다 찍혀 있어요. 문 밖에서 잠그는 것까지. 수님이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지훈이 명품 사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사채업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사채업자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자는 월 3%입니다.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스 김이 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빌린 사채업자 누군지 알아냈어. 누구냐? 삼성동에 사는 김 사장이라는 놈이야. 악질로 유명해. 수님이 시장 상인들과 수님 내 반찬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비린내 없는 생선 조림을 개발해 근처 오피스텔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 있거든요. 진호가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명의를 지훈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노인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수님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산 은닉하려는 거 다 잡혔어요. 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지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아, 나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요. 수님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좋아, 이제 끝이다. 미리 대기시켜둔 법원 집행관이 나타났습니다. 집행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법원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보합니다. 문 안에서 지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외제차 3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소식이 끊겼던 수님의 남동생 창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창수가 정장 차림으로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어디 계세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수님이 동생이라고?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래. 창수가 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누나. 창수가 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님이 창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 누나가 고생하는 거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놈들을 당장. 수님이 창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 그놈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으로 스스로 목을 조르게 할 거야. 창수가 수님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이틀 뒤 창수가 가짜 신분으로 진호에게 접근했습니다. 투자 상담사로 변장해 진호를 만났습니다. 창수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하시면 10배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재개발 확정 지역이거든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탐욕에 눈이 먼 진호가 지훈을 설득했습니다. 진호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기회야. 부자 되는 거야. 지훈이 곧 부자가 될 생각에 더 큰 사채를 끌어왔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장에서 지훈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곧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어. 그 순간 경찰이 파티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작물 유통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챕터 4전환. 지훈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진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지훈이 진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시켰잖아. 나는 몰라. 진호가 황당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돈 문제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호가 창수의 투자 제안이 사기라는 낌새를 채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창수의 수하들이 모든 퇴로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진호가 짐을 싸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진호가 뒷걸음질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편 수님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개발한 특제 소스가 대형 식품 기업의 눈에 띄었습니다. 기업 임원이 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소스 레시피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거액의 로열티를 드리겠습니다. 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발악으로 수님의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오물을 뿌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훈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할망구, 내 인생 망쳐놨어. 하지만 이 장면이 시장 상인들의 휴대폰에 모두 찍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칠복이 지훈을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져. 진호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손가락을 걸고 각서를 썼습니다. 사채업자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제서야 진호는 어머니가 사준 아파트가 이미 공매로 넘어가기 직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호가 부동산에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님은 창수를 통해 진호의 아파트 채권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실질적인 집주인의 권한을 다시 손에 쥔 것입니다. 최 노인이 수님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수님 씨가 그 집 주인이에요. 수님이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보다가 채권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수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지훈이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퇴거 명령 직후 수님은 창수의 지원을 받아 시장 입구의 5층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수님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며칠 뒤 수님네 수산 가문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한 실장이 합류했습니다. 한 실장이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세금도 절약하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수님의 재산을 법인화하여 아들 부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법적 보호막을 쳤습니다. 수님이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수산물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비린내가 전혀 안 나네요. 지훈이 그토록 비하했던 비린내 나는 노인이라는 말을 비웃듯이 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식당 사장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회사에서 횡령과 도덕적 결함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부장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까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와 지훈은 갈 곳이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챕터 5절정. 한 달 뒤 수님네 수산 가문이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수님은 수산물 퀸이라 불렸습니다. 방송 작가가 수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생선과 함께 살면서 터득한 거예요. 수님이 시장 상인회에 10억 원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상인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수님 회장님 덕분에 시장이 살아났어요. 자신을 멸시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수님이 가장 비싼 메뉴를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수님이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주민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진호와 지훈이 빚 변제를 못해 장기 매매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진호가 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줘요. 지훈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수님이 아들 내외를 식당 VIP룸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선 요리를 차려내었습니다. 수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봐라. 진호와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수님이 그들이 음식을 삼키는 순간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훈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채무이행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수님이 모든 빚을 대신 처리해주는 대가로 향후 20년간 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빚을 갚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거부하려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바로 그때 룸 밖에서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할게요. 서명할게요. 수님이 되찾은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시장 노인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싫어했던 노인 비린내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호가 자신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이 자신의 침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망연자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이 이렇게... 하지만 이미 소유권이 없는 그는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수님이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수님이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비린내는 고생의 향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진짜 악취나는 자예요. 청중들이 우려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창수가 기념회장에서 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수님과 창수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수님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한이 풀렸어요. 지훈이 자신이 아꼈던 명품 옷들이 시장 바닥에 걸레로 쓰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빠져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내 샤넬이.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진호가 과거 어머니에게 했던 패륜적인 말들이 녹음된 스피커가 식당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린내 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 진호가 손으로 귀를 막고 도망쳤습니다. 수님이 식당 수익금으로 효도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기자가 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효도 장학금을 만드셨나요?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요. 이제 수님은 명실상부한 지역 유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회장님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의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집으로 안내할 때가 왔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수님이 아들 부부를 데려간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 농막이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수님이 트럭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생선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살던 곳이다. 진호가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라는 거야? 수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비린내보다 무서운 흙냄새를 맡으며 빚을 갚아라. 지훈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하지만 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며칠 뒤 수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신장기능 부전 진단을 받고 긴급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해요. 창수가 병실에서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꼭 이겨내세요. 진호가 수님의 투병 소식을 듣고 농막을 탈출했습니다. 식당 인감을 훔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진호가 식당 사무실 문을 따려 하는데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호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지우는 수님의 재산을 가로챌 법적 허점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매수했습니다. 지훈이 변호사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 잃은 틈을 타서 뭔가 할 방법 없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지훈이 수님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병실에 잠입했습니다. 재산관리권 이전 서류에 강제로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창수가 이를 발견하고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미리 준비한 가스 스프레이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비켜요. 병동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님의 식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주방이 전소되고 예약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며 말했습니다. 인위적인 방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미스 김이 이 화재가 진호와 연결된 사채업자들의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미스 김이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사채업자들한테 수님 언니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하지만 물증이 부족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님이 병상에서 간신히 깨어나 불타버린 식당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며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 식당이. 지훈이 방송국에 가짜 제보를 했습니다. 지훈이 리포터에게 말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아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해요. 방송국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수님네 수산 가문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식당 앞은 항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효도를 강요하는 악덕 시어머니. 진호가 이 혼란을 틈타 식당의 법인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 직원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진호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수님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최 노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수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이 수님의 사망설을 퍼뜨리며 상속 절차를 서두렸습니다. 가짜 사망 진단서까지 위조하는 대범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훈이 위조업자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수님은 생사의 기로에서 시장 상인들이 병실 밖에서 밤새워 부르는 응원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칠복이 병실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수님아, 우리가 있잖아. 수님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정신을 차린 수님이 즉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알리고 지훈이 위조한 서류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수님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가 화재 현장의 배우였던 사채업자를 잡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 배우에 진호의 사주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채업자가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진호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 망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호가 공항에서 출국 직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지훈 또한 병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훈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수님이 불탄 식당을 단 3일 만에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복구했습니다. 수님이 새로 개장한 식당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썩은 내는 도려내고 더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우려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윤의 가짜 제보에 속았던 방송국이 정정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수님의 투병기와 자식들의 만행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방송 PD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폐륜 자식들은 처음 봅니다. 법원이 진호와 지윤에게 중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님이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처벌 대신 사회적 격리 및 강제 노역 보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수님이 아들 부부의 채무를 근거로 그들을 평생 수님의 재단 아래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하게 하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최 노인이 수님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묶였어요. 평생 도망갈 수 없습니다. 수님의 신장 이식 수술이 창수의 조직 기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매가 병실에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수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수님이 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창수야. 식당이 재기 성공의 상징이 되어 이전보다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수님이 대한민국 올해의 경영인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수님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약속된 비닐하우스 농막으로 강제 압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할 시 즉시 실형이 집행되는 집행유예 조건에 묶였습니다. 경찰이 지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바로 교도소로 갑니다. 지윤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수님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님을 영웅으로 추앙했고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정신을 차린 수님이 즉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알리고 지윤이 위조한 서류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수님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가 화재 현장의 배우였던 사채업자를 잡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 배우에 진호의 사주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채업자가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진호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 망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호가 공항에서 출국 직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지윤 또한 병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이 지윤에게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수님이 불탄 식당을 단 3일 만에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복구했습니다. 수님이 새로 개장한 식당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썩은 내는 도려내고 더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우려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윤의 가짜 제보에 속았던 방송국이 정정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수님의 투병기와 자식들의 만행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방송 PD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폐륜 자식들은 처음 봅니다. 법원이 진호와 지윤에게 중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님이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처벌 대신 사회적 격리 및 강제 노역 보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수님이 아들 부부의 채무를 근거로 그들을 평생 수님의 재단 아래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하게 하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최 노인이 수님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묶였어요. 평생 도망갈 수 없습니다. 수님의 신장 이식 수술이
창수의 조직 기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매가 병실에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수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수님이 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창수야. 식당이 재기 성공의 상징이 되어 이전보다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수님이 대한민국 올해의 경영인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수님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훈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약속된 비닐하우스 농막으로 강제 압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할 시 즉시 실형이 집행되는 집행유예 조건에 묶였습니다. 경찰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바로 교도소로 갑니다. 지훈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수님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님을 영웅으로 추앙했고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1년 후 진호와 지훈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하루 12시간씩 흙을 파며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손톱 밑에 박힌 흙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생선 찌꺼기를 모욕했던 자신이 생각나 땅을 쳤습니다. 진호가 괭이를 내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훈이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비료 포대를 메고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땀 냄새 속에 갇혀 절망했습니다. 지훈이 무너진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수님이 한 달에 한 번 농막을 방문해 그들이 수확한 작물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 대가로 가장 저렴한 생선 대가리 몇 개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지훈이 울면서 수님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님이 차갑게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버린 내 은가락지 냄새보다 너희들 인성이 더 역겹다. 수님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상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생한 상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 공동체를 완성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수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칠복이 말했습니다. 수님이 덕분에 우리 모두 희망을 얻었어. 되찾은 아파트가 이제 수님네 공부방으로 변했습니다. 시장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수님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생선 요리를 직접 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생선 정말 맛있어요. 수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창수가 누나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며 그동안 못다한 남매의 정을 나눴습니다. 공항에서 창수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수님이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진호가 농막 마당에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새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님이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 없이 발로 뭉개버렸습니다. 수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다. 지훈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식탁에서 내쫓았던 자신의 만행이 환상으로 보여 괴로워했습니다. 지훈이 컵라면을 떨어뜨리며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수님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식당 경영권을 능력 있는 시장 청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수님이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전통을 이어가세요. 마지막 여행지로 고향 바닷가를 찾은 수님이 만선으로 들어오는 배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님이 혼잣말했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내 훈장이었어. 수님의 옆에는
칠복과 창수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막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진호와 지훈이 빗물을 받으며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수님이 여행 가방에서 낡은 은가락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께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겠어요. 식당 로비에는 수님이 생선을 손질하던 시절의 낡은 칼과 앞치마가 유리관 속에 전시되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수님이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식모라 불렀던 자식들이 이제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의 의미를 배우길 기도했습니다. 수님이 시장 사람들과 크루즈 선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웃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에서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선 수님의 당당한 뒷모습이 파도 위에 실루엣으로 그려졌습니다. 힘찬 파도 소리가 배경으로 깔리며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에서 당당한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난 박수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30년간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가 배신당한 후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일어선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수님이 마지막에 말했듯이 부모의 희생은 의무가 아니며 자식의 도리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이 깊이 와닿습니다. 그 비린내는 고생의 향기였고 그것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진짜 악취를 풍기는 존재였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거친 손과 고생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증거였는지를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